김민재 선수가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 경기를 치렀던 날에 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되어 있는 한국인 유망주가 의미 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비스바덴으로 임대를 간 이현주 선수,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현지의 평가들이 있는지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팬들에겐 낯선 비스바덴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카를스루헤와 3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했고 또 1대0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뭐 카를스루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올리버 칸이라던가 메메쇼 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한때는 잘 나가던 팀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베엔 비스바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독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수도 헤센주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이제 비스바덴인데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 팀이 이번 시즌 2부 리가로 승격을 한 건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3부 리가, 4부 리가에 보내던 팀이거든요. 그렇게 축구적으로 유명한 팀이 아닌데 지금 현재 2승 1무로 깜짝 1위를 달리고 있죠. 예, 또 흥미로운 게 뭐 1부 리그보다 2부 리그가 먼저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마그데부르크전은 이제 1대1 무승부였지만 헤르타 베를린 이 팀도 사실은 1부 리그에서 내려온 팀이잖아요. 그렇죠. 분데스리가 팀이죠. 그 팀을 또 1대0으로 꺾은 것에 이어 카를스루헤까지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현주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현주 선수 여전히 좀 이제 이현주 선수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포항 스틸러스 유스트팀에서 성장을 했었고요. 대한민국 14세 이하 대표부터 15세, 16세, 18세 연령별 대표팀을 쭉 거쳤고 사실 이제 올해 열렸던 24 이하 월드컵도 이 선수가 참가를 앞두고 있다가 부상 때문에 못 갔던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봤던 유망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바이언 2군에서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뭐 완전 이적에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바이언 2군에서 에이스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실제 뭐 지난 시즌 바이언 2군에서 이제 20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 2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시즌을 마무리한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패스를 잘 뿌리는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은 조금 모드리치를 연상시킨다라는 그냥 스타일적인 부분이요. 그냥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아니고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바이언 가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벌크업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이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키는 172 그러니까 좀 큰 편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키보다도 무게 중심하고 그렇죠. 이제 밸런스인데 그걸 갖춰가고 있고 또 작은 선수지만 그 작은 선수 특유의 탈압박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센스로 한국에서는 각광을 받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경험하기 위해서 2부 리그에 소속된 이제 비스바덴으로 임대를 이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비스바덴에 대한 소개 조금 더 해주시면요. 레기오나르 주드가 이제 3부 리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부 리그에도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3부 리그에서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팀이 2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3부 리그 같은 경우는 1, 2위가 이제 승격을 하고 3위가 이제 그 2부 리그 밑에서의 3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프라이부르크 2군 팀이 3부 리그에서 승격권에 올라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군 팀 같은 경우는 3부 리그까지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승격하지 못하면서 비스바덴한테 승강 플레이오프권이 주어졌고 결국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극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3부 리그 4위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4위는 못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 2군을 빼면 3위가 되기 때문에 승격 플레이오프를 나올 수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2번 정도는 2부 리그 승격을 했었는데 2008-2009 시즌에 올라와서 2시즌 만에 18위로 강등이 됐었고 2019-2020 시즌에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강등이 됐었는데 지금의 기세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현주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2부 리그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보강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센터백인 마르쿠스 마티센을 영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베치너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라세 귄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분데스리가에서 출전 경기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를 이제 임대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코 코바체비치에 더해서 이제 이현주 선수까지 영입을 하게 된 건데요. 첫 세 경기를 이현주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했는데 여기에는 좀 이제 공격 자원의 부상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마도 이제 토트넘 팬들이 조금은 이름을 알만한 키어넌 베네츠가 있죠. 근데 저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또 이제 영입한
영입한 선수인 베치너도 부상으로 빠졌고 이레달레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근데 저는 이 선수들이 있었어도 이현주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현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이현주 선수를 프리시즌에도 이렇게 사진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2라운드 그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 1대0으로 이길 때도 이현주 선수가 이제 거의 뭐 81분 가까이 뭐 주전급 선수로서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었고 또 다른 임세댕이죠. 귄터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이 비스바덴이 3백을 쓰고 이제 이현주 선수가 헤르타전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반대발 윙으로 쓴 건데 이번 그 카르스루헤전은 공격 미드필더 3-4-1-2 포메이션에서 투톱 뒤를 받치는 창의성을 담당한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 이제 그 이현주와 귄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귄터는 측면 자원, 원래는 왼쪽 풀백인 선수니까. 근데 이제 비스바덴 자체가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현주 선수를 측면에 활용하게 되면은 귄터가 이제 그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둘을 이제 같이 쓰려면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실제 평균 포메이션을 봤더니 이현주 선수가 조금 왼쪽에 치우쳐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이제 퀸터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위치들이 있었고 또 전반 22분에 바로 말씀드린 이현주 선수의 프로 데뷔골.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 2군 팀 같은 경우에는 뭐 3, 4부 리그에 있던 팀이니까 이게 좀 세미 프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3부 리그까지가 프로고요. 4부 리그부터 이제 세미 프로인데 그 바이언 2군이 정우영 선수 때는 3부 리그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현주 선수가 오기 전에 강등이 돼가지고 현재는 4부 리그 소속이다 보니까 세미 프로에서만 뛰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경기가 마침내 유럽의 그 진짜 프로리그를 경험하게 된 상황인데 3라운드 만에 이현주 선수가 이제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부분 말씀드린 대로 오른발잡이인데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는데 여기서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오른쪽 골문 탑 코너를 노리면서 정말 정확하게 찔러 넣은 슈팅이었어요. 네, 상당히 그 잘 감아 들어간 환상적인 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뭐 기본적으로 이현주 선수한테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많이 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예, 골을 넣고 나서 동료들도 달려와서 에워싸고 또 감독도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팀에 잘 적응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현주 선수가 후반전 도중에 좀 부상을 입어서 교체됐다라고는 하는데 뭐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고 있어요. 일단은 이현주 선수의 골에 대해서 독일 빌트지도 아름다운 골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뭐 승격팀이 아름다운 골로 리드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페으너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되찾아서 왼쪽에 있는 이현주한테 패스를 줬고 그러니까 역압박이 통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태클을 제대로 당하지 않은 이현주가 그가 태클을 따돌린 이현주가 왼쪽 17m 지점에서 골문 먼 구석으로 차 넣었다. 볼이 워낙 그 먼 구석으로 적중했기 때문에 드레버스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했다. 정말 멋진 슛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예, 이 슈팅의 퀄리티 자체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75분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물론 이제 현재 부상 정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현주 선수가 이제 올해 이미 또 큰 부상을 한번 입었던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은 돼요. 예,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결국 그 부상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아직 그 뼈가 굳기 전에 이렇게 그 부상들을 만약에 많이 당할 경우에는 조금 고질이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소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키우는 거잖아요.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고 예, 그러는 건데 이현주 선수는 현재 비스바덴에서 아무래도 팀 사정 때문에라도 뭐 지금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7월 29일에 있었던 마그데부르크전은 평점 폰몹 기준으로 6.9점이었지만 헤르타 베를린을 1대0으로 꺾었을 때는 본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게 아님에도 8.0점이라면 굉장히 좋은 경기를 잘한 것이고 또 이번 칼스루헤전도 7.7점이니까 팀에 뭐 결승골을 넣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평점을 놓고 보더라도 골키퍼인 슈트리첼이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8.3점을 받았죠. 그리고 이현주 선수가 7.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슈트리첼 골키퍼가 8.3점이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수비 라인의 선수들에게 점수를 더 높게 줬지만 미드필드 라인, 공격 라인을 전체 통틀었을 때는 7.2점의 이현주 선수가 가장 높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현주 선수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왼쪽 구역을 많이 밟고 다닌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클리어링 2회, 이제 가로채기 1회, 그리고 태클 1회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뭐 높은 공헌도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인 패스 능력도 이제 89%를 자랑을 했습니다.
겁니다. 패스 숫자가 적은 거는 비스바덴이 승격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가 이 팀이 5백을 들고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몇 안 되는 기회들에서 양지의 패스들을 제공할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몇 안 되는 기회에서 한 번의 슈팅을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결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키패스도 2회를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현주 선수의 슈팅과 패스맵인데요. 일단 뭐 박스 바깥에서 상당히 그것도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서 마치 그 손민준과 같죠. 예. 실제 골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멋진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패스도 어쨌건 간에 실패한 패스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키 패스도 한 번을 기록을 했고 그 전체적으로 패스를 그래도 잘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비 맵이 저는 인상적인데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현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면 수비 맵이 사실 위쪽에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밑쪽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비스바덴이 얼마나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현주 선수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수비를 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서 공격을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78분을 뛰더라도 그리고 항상 이현주 선수가 교체 아웃됐잖아요. 예. 이거는 많은 거리를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도 공격도 왼쪽 위주로 했는데 오른쪽 측면까지 가서 수비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현주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면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스코드닷컴의 평점에서도 7.4점이니까 전반적으로 통계 기록상으로 뭐 많은 매체들이 이현주 선수를 비스바덴 최고의 이제 공격 자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성적이 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1위입니다. 네, 물론 뭐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스톡이라던가 이제 뭐 홀슈타인킬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팀들이 뭐 역전할 가능성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함부르크만 하더라도 승리하면은 무조건 골득실에서 앞서게 돼요. 비스바덴은.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비스바덴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훨씬 강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비스바덴은 현재 말 그대로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다가 역습 한 방으로 어떻게든 그래서 보면은 사실 비스바덴이 지금 이긴 경기들이 전부 다 한 골이에요. 예, 사실 뭐 저희가 꼭 그 비스바덴이 승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이현주 선수가 이 비스바덴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 내년 여름에는 뭐 다른 또 1부 리그 팀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뭐 2부 리그에 더 강한 팀이라든지 뭐 다른 또 기회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조금 더 이현주 선수가 좀 경기력을 좋게 보여줄 경우 유럽에 좀 더 좋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많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 당장 뭐 다음 경기가 어쨌건 독일에서는 전통의 팀이라고 불리는 뉘른베르크 저 팀의 애칭이 이제 그 클럽이거든요. 왜냐면은 초창기 때 가장 강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데스리가가 생기기 이전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 뉘른베르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과 라이벌리를 형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샬케도 뉘른베르크와 함께 전통의 이제 팀으로 불리는 팀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분데스리가 이전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비록 지금 2부 리그로 떨어졌지만은 이 팀은 원래도 뭐 기존에도 그 분데스리가에서도 우승만 못했지 강호로 분류받던 팀이긴 하고 파더보른도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8월 27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 팬들도 보기 좋은 시간대에 뉘른베르크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9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역시나 좋은 시간대에 샬케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경기 DFB 포칼 1라운드에서 DFL 슈퍼컵 우승팀인 예. 라이프치히와 경기를 9월 28일 새벽에 합니다. 아, 저 경기는 진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예. 얼마나 수비적으로 잘 버티면서 역습 한 방을 잘 갈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노버, 함부르크 다 이제 원래 분데스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팀들이죠. 예, 결국에는 이현주 선수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를 좀 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다만 이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현주 선수 올 시즌 또 한국인 유망주로서 또 미넨이 있지만 유망주로서 포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현주 선수의 활약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